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은영은 친구들과의 늦은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택시를 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 너머로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은영은 졸음을 참으며 약간 긴장을 풀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 어디로 가시죠? 젊은 택시 운전사가 물었다. 은영은 대충 집 주소를 말하고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택시가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영은 깜짝 놀라며 운전사에게 물었다. 저기, 길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이쪽이 더 빠른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영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택시는 점점 인적이 드문 외진 길로 들어섰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숲에 둘러싸인 그 길은 은영에게 왠지 모를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흐릿한 의심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남은 용기를 짜내 다시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 다시 큰 길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길은 좀 무서워요. 그러나 이번엔 운전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고 은영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은영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이대로 가다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갑자기 은영은 핸드백 안에 휴대폰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백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 떨림 때문에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동안의 정적, 은영은 그제야 운전사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영은 용기를 내어 차문을 열고 뛰어내릴 결심을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택시가 푹 하고 멈췄다. 택시 운전사는 뒤를 돌아보며 씩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밖에는 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가씨. 그때 차 밖의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은영은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숲속에서 나온 것은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거대한 형태의 생물이었다. 은영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간 택시 운전사는 은영을 향해 다정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눈빛은 허탈한 위로를 담고 있었고 은영은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택시는 급히 유턴을 하며 다시 대로로 향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영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기묘한 광경과 택시 운전사의 모습이 끝내 잊혀지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그 택시 회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운전사를 찾을 수 없었고 마치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환상처럼 느껴졌다. 은영은 가끔 밤길을 지날 때면 그 숲속에서 들려오던 소리를 떠올리며 자신을 구해준 그 미스터리한 운전사를 떠올리곤 한다. 그날의 그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운전사는 대체 누구였을까? 아무도 답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도움은 항상 필요한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여름 나는 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계획이 틀어져 결국 혼자 떠나게 된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은 외딴 곳으로 자연과 가까이에서 힐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을 선택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내려간 후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니 마을이 나왔다.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고요함에 나는 한껏 들뜬 기분이었다. 마을의 입구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산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맑은 공기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마을에는 여행객을 위한 작은 민박집이 몇 군데 있었고 나는 그중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민박집을 예약했다. 실제로 찾아보니 민박집은 마을 끝자락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다. 그 민박집 주인은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방으로 안내해 주셨다.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오래된 느낌이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나무로 지어진 집의 특유의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아서 금방 둘러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일로 바쁜 듯했다. 오후 내내 마을을 둘러본 후 나는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방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던 중 창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발걸음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금 겁이 나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조용히 잠들려 노력했다. 다음 날 나는 산으로 향했다. 민박집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잠시 현혹됐다. 한참을 걷다 휴식을 취하려 자리를 잡았을 때 나무 사이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새소리인가 했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소름이 돋았다. 이 산 속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노래는 점차 가까워졌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에 나는 당황했다. 핸드폰 신호는 터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산속은 오후가 되기 시작하자 금방 어두워졌다. 마음속으로 차분해지라 되뇌이며 돌아가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확실히 내게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이 발이 닿는 대로 달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이 꼬여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쓰라린 통증이 온몸에 퍼지는 동안 누군가의 발소리가 내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는 민박집 방 안이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었지만 온몸의 상처와 통증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민박집 할머니가 들어와 사슴이 산에서 내려와 길을 잃은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다. 다행히도 산 아래로 나를 데리고 와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며칠간 더 머물기로 했지만 다시는 산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민박집에 머무는 동안 밤이 되면 여전히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며 걷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졌는지 어느새 무뎌지고 말았다. 여름방학이 끝나 귀경하기 전날 할머니는 나에게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몇십 년 전 이 마을에 거주하던 어린 소녀가 산속에서 실종되었고 매년 여름 같은 시기에 그 노래 소리가 산속에서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소녀는 찾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애가 아직도 산을 헤매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그 노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밤이 되면 창문 밖을 두리번거리곤 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그 여름 강원도의 산골짜기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내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왜 하필 나였는가? 그날의 노랫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나를 발견한 사슴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꾸민 환상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밤 대학생 민주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학교 근처의 작은 산길을 지나면 바로 기숙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있어 그 길을 주로 이용하곤 했다. 산길은 음산하게 어두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길고 조용한 밤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그날따라 묘하게 주변이 조용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는 들리던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흘렀다. 느낌이 이상하여 걸음을 빠르게 하던 민주가 그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안도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으나 발소리는 다시금 들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민주는 달리기 시작했고 발소리 또한 더욱 빠르게 뒤따라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기숙사에 거의 도착할 즈음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것은 민주의 앞을 쓱 지나갔다. 순간 민주는 발이 걸려 넘어졌고 상처를 입은 채 간신히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볼 수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민주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여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얼굴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어찌할 바를 몰라 뒤로 물러서며 제발 저를 놔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민주는 다시 체력이 샘솟듯 뛰기 시작했고 숨이 찰 때까지 달리다가 기숙사 건물에 간신히 도달했다. 간신히 기숙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민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계속 열려있는 것이었다. 손을 떼자 손잡이는 저절로 움직이며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때 기숙사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왜 도망쳤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주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분명히 비어있는 방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침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침대에 웅크린 채로 떨고 있던 그녀는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민주는 어제의 사건이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숙사 문 앞에서 발견한 것은 소름 끼치는 글씨였다. 다음엔 놓지 않을 거야라는 문장이 그녀를 더욱 공포에 빠지게 하였다. 그날 이후로 민주에게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이 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떠올렸다. 바로 이 기숙사에 살았던 어느 여학생이 산길에서 실종된 이야기가 있다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지 못하고 그 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민주는 그 여학생의 혼령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고 믿었고 그녀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 혼령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의식을 시도하면서 희미하게나마 힘을 잃어가는 혼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민주는 산길 근처에서
그 여학생의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낡은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의 추모 공간으로 향해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젠 편히 쉬길 바라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길에 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홀령은 영원히 사라졌다. 민주는 그 후로도 그 길을 지날 때면 항상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다.